네, 오늘은 수능 현대소설 시간 내에 정확히 다 맞는 법, 그 풀이 스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시 혹은 이런 소설시를 포괄하는 이런 문학 경력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우선 읽고 문제 풀 때 뭐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읽는 속도를 빨리만 가져가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문장을 썼어요. 보시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절대 다음 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이해가 못한 부분을 남겨두고 절대 다음 줄을 읽는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조금 시간을 빨리 풀겠다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이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학생들은 찾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찾죠. 근데 찾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찾아야 될 것들이 이제 선지당 최대 5개가 있으니까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시간과 풀이 시간, 다시 읽는 시간을 2중, 3중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니 무엇이 더 낫다? 이게 처음 읽을 때부터 정말 모르는 구절 없이 이해를 하시는 방법, 그죠? 하시는 것, 꼼꼼한 독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소설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여러 번 꼼꼼히 이해를 하려면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시간이 더 절약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목표는 있죠. 몇 번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꼭 다시 읽을 때 2번까지 반복해서 읽는다. 그죠? 2번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2번까지 반복해서 이해가 웬만큼은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 3번까지는 읽지 않고 그 이해 안 되는 문장을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보통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은 혹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라고 했을 때 그 괄호를 빨리 찾아 들어가서 그때 3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대 2번까지는 반복해서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현대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독해 스킬이다. 요거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표시입니다. 제가 앞서 현대시를 풀 때보다 굉장히 표시할 게, 소설 읽을 땐 표시할 게 줄어듭니다. 2가지만 하시면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어차피 내가 이해를 꼼꼼히 할 거니까 굳이 많은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보다 소설은 분량이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많은 것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2가지, 무엇을 표시한다? 긍정적 인물 동그라미, 부정적 인물 세모, 그 다음에 긍정 부정 판단 애매하다, 일단 동그라미. 그리고 같은 인물이 단락별로 반복된다 그러면은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단락에 한 번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의 그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본명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어떤 벼슬로 부르다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예를 들면 아들 혹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명칭이 변한다 라고 하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동그라미 이왕 쳤으니까 그 앞에서 같은 인물끼리 그 호칭을 연결해 주시면서 읽으면은 유기적인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이 그냥 금방 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하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략 줄거리 부분, 앞부분 줄거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더 꼼꼼히 표시를 하시고 더 꼼꼼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밀도 있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중략 줄거리 안에서 호칭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기출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유의해가면서 줄거리도 꼼꼼히 읽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빈출되는 공간과 공간적 배경, 장소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내몰아 치면은 이제 공간과 관련된 선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본문에 다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모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을 때 표시는 인물, 장소에 표시를 하자. 이것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같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박경리의 토지입니다. 요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이 부분 꼼꼼히 읽으라고 했죠.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물의 호칭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조중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첨판가의
재산의 가로채고. 자, 인물에 일단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조중구와 홍씨가 재산의 가로챈 인물이죠. 악역입니다. 악역. 그러면은 이제 세모를 쳐야 하지만 이미 내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세모를 치시면 됩니다. 그죠? 저희가 돌아가기에는 풀이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 다음부터 표시를 치고 있습니다.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자, 하인 삼수니까 누구의 하인일까요? 조중구 홍씨의 하인이겠죠. 세모.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죠? 한편 윤보는 의병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천방과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윤보는 이제 습격을 준비를 하니까 부정적 인물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애매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쌓아도 알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뭐 내가 회방을 요구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그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나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이 나가 이 앞에 나온 인물들 중에 누구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꼭 시작해야 되지. 이거를 이건데 나?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나를 누군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겠소. 외놈들하고 한통 속인 조간엄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그죠? 이 사람의 주장은 외놈들? 이건 부정적 인물. 한통 속이다. 외놈들 한통 속이다. 당연히 조시성을 가진 이 남성. 이것도 부정적 인물이죠. 먼저 치라. 먼저 이제 습격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왔으니까 아마 추측건데 삼수의 주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연결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방이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있고 안팎으로 쌓인 것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작하면 빈손으로 어찌하겠소.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고방이란 장소에 곡식이 쌓여있고 재물이 막 쌓여있는데 큰일을 하려면 빈손으로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은 이 재물과 곡식을 뭐 큰일을 하기 위해 가져가라.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외놈과 한통 속인 조가부터 그쵸? 치고 보면 껌 먹고 알 먹는 거 아니겠어? 껌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이거는 뭐 1타 2피 한 번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속담이죠. 그럼 어떻게? 우선은 뭐 이 껌 먹고 알 먹는 두 가지 이득이 뭘까요? 예를 들면 먼저 재물 앞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외놈과 한통속이니까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징벌, 그러니까 뭔가 응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야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은. 이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야 이게 아니고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만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요? 자, 나. 그러면 이 앞에 제안한 사람이죠. 이 나는 지금 삼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 그쵸? 그리고 이제, 그죠? 이 상대방이 누군지는 아마도 이제 찾아간 사람이니까 이제 윤보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수가 뭔가 이제 이 윤보한테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준 일이 있었나봐요. 전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지켜보면 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걸로 해둘 거니까 어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이 삼수에게 그냥 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무슨 말이 등장하죠?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록은 동색은 초록빛을 가진 것은 다 한 편이다. 같은 편이다. 너네는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 다 본 속담인데 그럼 추측건데 삼수가 뭐지? 삼수의 그 상전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찾았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초록은 동색이다 에서 누구와 같은 편이다를 지칭하는 건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삼수겠죠. 일단 삼수한테 하는 말이니까 삼수와 아무래도 그들의 상전인 조중구와 홍씨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 나는 입이 무겁고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그 정확한 의미는 조금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찌됐건 초록은 동색의 의미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이제 못 듣고 그런 것들로 하겠다. 나 네 의견 따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갈까봐 이러요? 지내놓고 보면
알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계속 내가 말한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뭐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보랑 삼수는 같은 편은 아니죠. 왜냐면 삼수는 자기의 상전인 조가를 치려는 윤보에게 정보를 주려고 온 약간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나는 염탐쟁이가 아니다 라고 결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거면 벌써 조가놈한테 동네 소문에 고해밭을 끼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맞을 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조가의 이런 하인이지만 염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해를 끼칠 거였다면은 동네에서 다니는 이 습격에 대한 관련 소문을 일러 바쳤을 것이다. 누구에게? 상전에게. 그리고 읍내에서 뭐 순사한테부터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너를 조사하러 너한테도 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큰 소리로 짓거리면 삼수는 언덕에 내려간다. 장소, 네모.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축에 코 빠진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를 다가야겠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수의 생각입니다. 다 된 축에 코 빠뜨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굉장히 뭔가 이제 자기가 의도한 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오히려 이 방문으로서 일을 그르치는 거 아닌 건지 모르겠다 하고 걱정하고 있죠. 나를 다가야겠다. 자, 나를 다가야겠다. 자, 이거는 2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명확하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계속 읽기보다는 이제 가로로 치고 넘어가시라고 했죠. 삼수가 왔다 간 다음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누가 이게 밤에 움직이고 있죠?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어두운 와중에 집집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언덕 위의 최첨반댁은 장소. 어둠에 묻혀 위험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최첨반댁은 지금 어둠 속에서 거뭇거뭇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얕게 울리고 평소보다 목소리를 얕다고 하니까 낮추는 거죠. 이윽고 횃불이 1개, 2개, 또 3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횃불은 움직이게 된다. 습격이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을 하자 조중구와 홍씨는 아까 세모였죠. 그죠? 그 서희의 재산을 가로챈 인물들이죠. 사당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사당마루 밑에 숨어 있었네요.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이 하인은 윤보에게 약간 이렇게 하자. 뭔가 자기 상전의 편을 조금 상전 편이 아니고 뭐 어떤 정보를 줘서 오히려 상전에 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인데 오히려 삼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상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그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서희 너희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씨는 아니다. 홍씨 누구죠? 홍씨. 그죠? 조중과 홍씨 할 때 홍씨입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일으킨다. 니년 소행인 줄 니 모를 줄 알았다냐? 자, 내가 왔다. 이제 죽여보아라. 화정놈 불러들일 것 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년 이거는 앞에 나오는 서희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렇게 연결, 호칭변하실 연결. 자, 내가 왔으니 그죠? 세모치와 상관없어요. 이쪽엔 세모치와 상관없어요. 나를 이제 죽여보아라. 화정놈들을 이거는 뉘앙스상 적이니까 세모죠. 화정놈을 불러들일 것 없이 그냥 서희야 나를 직접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죠? 서희랑 이제 화정놈이 어제 간밤의 사건이 서희의 뭔가 이제 뭐 작품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나오지 않은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나온다. 굉장히 소리를 막 이성을 잃고 질러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뺨을 때리네요.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그죠? 서희를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서희 얼굴은 흑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는 봉순이. 자, 서희와 봉순이. 이런 상황에서 봉순이는 울고 있네요.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씨 옷에 옷고름이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니까 뭔가 실이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옷고름이 홍씨 손에 남았다는 거는 서희 옷에 있는 옷고름이 뜯어졌구나 이런 상황을 2번까지 읽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감히 하다가 벼랑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그죠? 장소 네모.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가 누구지? 이 방에서 뛰쳐나간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기씨라고 부릅니다. 애기씨하고 봉순이가 뒤쫓아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봉순이가 쫓아나가는 거니까 아마도
서희겠죠, 서희. 그죠? 이제 옷고름을 뜯긴 서희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희를 모시는 이 몸종 같은 봉순이가 뒤쫓아가는 것 같네요.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뛰쳐나가니까 그 뛰쳐나가는 사람 보고 한 얘기겠죠. 야, 그냥 그래, 죽어라. 너는 어차피 죽을 거야. 산목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추기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당연히 홍시겠죠.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흑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아까 흑빛으로 얼굴이 변한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쪽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거는 흑빛 얼굴은 서희 얼굴이죠. 그쵸? 내가 왜 죽지? 서희죠. 서희. 그쵸? 이렇게 연결. 누구 조우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홍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그쵸? 오히려 열받았어요. 그죠? 사람이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이건 누가? 서희가 홍씨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왜 죽지? 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리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었니? 이 말은 즉슨 사람이 범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를 경고하고 있죠. 홍씨에게. 그죠? 이런 경고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뭐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비상은 독약이죠. 극약 같은 겁니다. 우리 내외는 누굴까요? 당연히 조준구와 홍신에게죠. 그죠? 홍씨의 말입니다.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자, 이렇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고 하더니 봉순이한테 달려드는 거니까 당연히 홍씨겠죠. 그죠? 읍내서 헌병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장소 네모. 그래서 헌병순사가 와서 이제 홍씨는 진정하고 본체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자, 길상이 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죠? 서희의 말입니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만은 사당 마리장 밑에 숨은 줄이야. 사당 마리장. 사당 마리장 밑을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어디에 나왔었죠? 아까 중략 줄거리에, 그쵸? 잠시만요. 중략 줄거리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있죠? 자, 여기 사당마루. 그죠? 사당마루에 누가 숨어 있었죠? 조준구, 홍씨, 내외가 숨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윤보가 습격해서 이 조준구, 홍씨를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혹시 못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렇게 최대한 조금 아까 나디긴 부분인데?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혹시 문제 풀이 때 이 부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찌 봉순이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뿔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길상이라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남기고 나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내버리고 갔구나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그죠? 삼수가 위기에 처했네요. 그죠? 누구로부터? 헌병들한테. 그죠? 추궁을 당하고 있네요. 나으리, 이것이 우찌단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했다. 조준구는 자기의 상전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렇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을 조준구도 삼수를 의심하고 있네요. 찢어 죽일 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수.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하얗게 질렸다는 얘기죠. 당황한 겁니다. 예? 뭐라 했습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그럼 이놈은 삼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자, 내 손은 조준구죠. 그죠? 내가 감수, 이게 무슨 말일까? 신명감수죠. 죽을 뻔한 걸 생각하면 너 이 삼수라는 네 놈을 내가 직접 죽일 것이다. 이 말이죠.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고. 능지처참할 놈도 당연히 삼수. 이놈 어디 죽어봐라. 그죠? 나으리, 꿈을 꾸시는 깁니까? 이 목심을 건지디리니 이 삼수놈을 말입니다. 삼수는 당연히 세모. 다시 읽겠습니다. 목심을 건지디리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나으리,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거는 그 나으리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항변이죠. 이 목심을 건지디리니 이 삼수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삼수가 그죠? 목심을 건지디린 것이 바로 삼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이해하시면 좋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목숨을 건져드린 이 삼수,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드린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걸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2번까지 읽었는데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가로치고 넘어간다. 그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중구는 바로 저놈이 삼수가 폭도의 앞잡이였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폭도는 폭도, 뭐 쳐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컬은 것이다. 폭도는 의병을 지칭하는 말. 여기까지 박경리의 토지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문제를 뭐 전부 풀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좀 문제풀이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보시면 이제 16, 17, 18번까지 있는데 이 18번 문제는 보기가 있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세 번째가 아니라 2번째가 있다면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됐기 때문에 항상 그 가성비가 좋은 짧은 문제들부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어떻게 푸시면 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적절한 거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 항상 지금 1번, 2번은 A와 B를 독립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3번부터는 이렇게 A와 B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앞부분에 왜 그렇죠? 앞부분에는 그냥 그럴싸한 것을 주고 뒷부분에는 방심하게 뒷부분에 오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풀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검토 순서를 3, 4, 5, 2일 순으로 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을 각각 표시하셔야 돼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각각 위에다가 표시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읽으려고 하시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번 문제가 이제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읽을 부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부분은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한 번 읽어서 그 의미가 쉽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의미가 함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2번까지 읽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7번 같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3, 4, 5, 1 순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보기가 있는 3점짜리 문제는 보기에 주요한 키워드를 밑줄 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치지 마세요. 왜냐면 밑줄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기에서 새로 주어진 정보 중에 좀 중요한 키워드이다 싶은 것들은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거에서 순환과 정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내용이구나. 밑줄. 근데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큰 변화. 네,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이 형성한다. 이런 키워드에 밑줄을 치시면 이게 아마 여기 선지를 보실 때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가 있는 3점 문제는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떻게? 자, 선지를 보실 때 3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패턴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자, 여기 앞부분은 보기의 인용 부분, 그죠? 본문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뒷부분은 어떻게? 보기에 있는 그 선지를 바탕으로 만든 선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연결이 틀리게 된 경우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통 이게 뒤쪽 보기 인용 부분에 해석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그런 거를 바로바로 이제 캐치를 하려면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끊으세요. 이렇게 본문과 보기 부분 끊으세요. 본문과 보기 부분 끊으세요. 그죠?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까 A와 B를 각각 판단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고 3, 4, 5, 2, 순으로 푸시면 굉장히 빨리 풉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표시하는 것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하루에 최소한 10개 내외 정도 지문을 검토해 보시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